안녕하세요, 전민주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차량은 캐딜락 CT5입니다. 이제 캐딜락 CT5는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와 이제 비교가 되는 차량인데요. 최근에 이 스포티한 디자인 때문에 패밀리 세단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젊은 층 분들한테도 이제 인기가 이제 있는 차량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패밀리카 기준으로 이 차를 이제 리뷰를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리뷰와는 좀 다른 형태의 리뷰를 진행할 거니까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차를 타고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충청남도 서천으로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저희 처갓집에 있는 충청남도 서천인데, 시간은 연휴를 하루 앞둔 목요일 18시 30분이고요. 아마 꽤나 정체 구간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거리는 200km입니다.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차 패밀리카로서 활용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2열 공간에 이제 카시트를 실은 거 이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좌석을 이제 제 키 173 그리고 보조석 또한 이제 173으로 이제 맞춰 놓은 상태고, 이제 카시트를 꼈을 때는 레그룸은 이제 요 정도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운데 이제 암레스트가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폭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요 정도 이제 공간이 확보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후륜 구동의 차량이기 때문에 저 보리 위로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저 부분은 이제 가운데 사람이 탑승했을 때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작용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CT5 공간적인 부분은 뭐 괜찮겠지만 가운데 사람이 타는 것을 좀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열에서 특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아이소픽스를, 카시트를 낄 수 있는 아이소픽스가 캡슐 형태로 캡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걸 이제 끼기가 아주 이제 편했고요. 창문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차가 이제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스포츠 날렵한 쿠페의 이제 모습도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문이 큰 편은 아니에요. 이제 하지만 이제 특징적인 것은 요 2열에도 이제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그 BMW 5 시리즈와 좀 다른 모습인데, 램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랑 저쪽 양 사이드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둘 다 자다가 한 명이 먼저 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요 한쪽만 켜가지고 다른 한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깨지 않아도 되는 그런 뭐 편리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 에어벤트가 있고요. 다만 이제 온도 조절 장치는 없습니다. 그건 또 이제 5 시리즈랑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죠. 도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을 이제 안고도 이게 문을 열 수 있는데 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동식 트렁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요. 제가 처갓집에 3박 4일 있을 예정인데 이게 짐이 전부 다예요. 저희는 이제 짐을 좀 많이 싣고 다니는 편이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은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과 아내의 가방 하나, 휴대용 변기, 제 짐, 그리고 여기 보시는 트라이크라는 이제 아동 이제 이동용 이제 거치대인데요. 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길이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여유롭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대각선으로 해봤을 때 대각선으로 안 들어가고 가로로 들어가고, 지금은 이렇게 짐을 다 실은 모습입니다. 이 도어 쪽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작다는 건데 이게 기저귀가 있거든요. 기저귀가 여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구겨 넣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근데 물티슈도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서 그렇지, 물티슈도 지금 많이 빠진 한 절반 이상 쓴 상태인데도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아마 커피 같은 그 플라스틱 컵이나 텀블러는 절대 여기서 이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로우 박스를 이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이 닫히네요. 지금부터 이제 서천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보여? 할머니는 이게 막히면 좀 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우리 집에 올 때 이쪽. 아까 내비
정체 구간 약 15.6km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이제 평균 연비는 이제 9.3이 나왔습니다. 저희 분당에서 이제 기흥까지 이제 15.8km였고, 이제는 지금도 이제 정체 구간인데 노란색으로 정체 구간이 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적은 데까지 가기 전까지는 한 70km로 달릴 것 같거든요. 70km로 약 15km 달렸을 때는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BMW 차에 신고 왔다. BMW 차를. 우와, BMW 차네. 지금 목적지 거의 다 와서 첫 번째 이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연비는 13.1이 나왔고, 이제 고속으로 달렸을 때 연비는 13.4. 이 두 개를 이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대천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뭐 제가 이제 서천까지 오면서 이제 느꼈던 장단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만족한 가운데 약간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동식 트렁크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콘솔 박스를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콘솔 박스를 열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근데 이 버튼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요쪽 이렇게 이제 열리는 구조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보조자한테 요 안에 있는 뭐 사탕이나 과자를 꺼내달라고 할 때 이 콘솔 박스에서 제가 무조건 손을 떼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사탕을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꼭 손을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 있다가 사탕 줘 이러면 손을 또 꼭 떼가지고 이걸 열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줄 수도 있는 부분을 꼭 옆에 있는 이제 보조석 동승자가 손을 뻗어서 이걸 열어야 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램프 온오프 기능이 있는데, 요걸 누르면 지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제 다 켜지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램프를 켜달라고 해서 제가 램프를 켰어요. 근데 앞좌석에 있는 사람들을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끄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안 꺼져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보조자라고 가정을 하고, 결국에는 제가 손을 이렇게 뻗어서 켜줘야 하는 그런 이제 그 번거로움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캐딜락과 같은 미국 브랜드의 차들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릴 줄 아는 그런 매력이 있는 차가 바로 미국 브랜드 쉐보레와 캐딜락, 이 매력인데요. 사실 이 CT5가 CT6 이제 한 단계 아래로서 이제 미국에서는 패밀리 세단으로서 아주 많은 인기가 이제 있는 차량이죠. 이번에 캐딜락도 이 차를 출시하면서 패밀리 세단 위주로 판매를 하면서 이제 젊은 수요층까지 같이 이제 감싸가려는 그런 마케팅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뭐 국산차는 싫고 수입 브랜드가 좀 더 좋다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충분히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주행을 하면서 이 차 가속을 한번 느껴보시죠. 저랑 코스는 대천양 인근에서 이제 충남 서천 군천까지 약 40km, 편도 40km고요. 대부분 지금 고속 주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248마력이요. 기존보다 마력이 좀 낮아졌고 248마력이라고 하면 제네시스 G70 2.0이랑 이제 거의 비슷한 약 2마력 정도 차이 나는 건데, 확실히 좀 캐딜락 브랜드의 그 역사를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차에 탑재된 트윈스크릴 터보 엔진과 그 10단 자동 변속기 조합이, 그러니까 적정하게 내가 퍼포먼스를 발휘해야 할 때 엔진이 힘을 잘 내주고 변속기가 거기서 서브 역할을 잘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최적의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제가 정말 주행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그거를
굳이 그 제네시스 G70 2.0과 비교를 하자고 하면, 근데 G70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제가 생각 없이 쐈을 때 이 차가 좀 이게 무너지는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G70이 굉장히 쏘고 잘 나가는 그 직발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데, 내가 원하는 속도에서 이제 응답성이나 그리고 안정감 이런 부분에서 좀 흔들리고 깨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하지만 이 CT5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국도에서 좀 기분을 낼 때, 그리고 후륜구동 기반이지만 코너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 없이, 근데 그거 코너에서 후륜구동이 무너지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언더스티어가 나는, 오버스티어가 나는 경향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오히려 지나치게 들어가는 느낌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 캐딜락 CT5로 무리한 코너링을 했다가는 옆 차선에 오는 차와 그대로 좀 박아버릴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코너링 방지턱을 넘었는데, 방지턱 넘는 느낌도 이제 아주 부드럽고요. 또 넘습니다. 지금 제가 50으로 넘었는데 크게 제가 제 몸에 충격이 이제 와닿지는 않아요. 고속 주행을 하면서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그 소재의 구성도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이 운전자의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 센터 페시아부터 보조석 대시보드까지, 패널까지는 그냥 무난한 이제 클래식한 느낌, GM의 차, 그런 전형적인 GM의 차 이제 느낌이 좀 강하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 가죽이 들어가서 이 스티어링 휠에서 오는 스포티한 감성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거에 대해서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 작은 스티어링 휠, 그리고 또 막 BMW처럼 두껍진 않습니다. 그런 두꺼운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캐딜락 CT5의 이 스티어링 휠은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사이즈, 그냥 스포티한 감성은 느껴지지 않지만 또 이렇게 좀 작은 또 스티어링을 하니까 또 나름 또 재미있는 카트 타는 것 같은 그런 좀 재미가 좀 느껴지네요. 근데 시트 같은 경우는 뭐 헤드레스트가 좀 앞으로 좀 크고 좀 앞으로 튀어나온 편이라 가지고 뭐 목 공간도 빈 게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목에 대한 피로도는 뭐 거의 많이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트 자체가 고급 가죽을 썼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딱딱한 편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볼보 나파 가죽 시트에 적응이 된 사람들은 이 차를 타면 약간 좀 한 2시간 정도 타면 좀 피곤하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파 가죽 같은 경우는 정말 중장거리에서 오래 안정감 있게 탈 수 있게 푹신한 느낌이고, 이 차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스포티한 감성과 타협점을 이룬 차이기 때문에 약간 좀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고속도로에서의 고속 주행도 좋아하지만 이 국도에서의 고속 주행도 좋아요. 왜냐면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생활하면서 고속도로에 나갈 일은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밟을 때 얼만큼 반응해 주는지, 일상을 스포티하게 만드는 차, 그런 차를 타고 싶어서 이 캐딜락 CT5와 같은 차에 거액을 이제 투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투어 모드, 그리고 이번엔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이렇게 쫙 국도에서 이제 밟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차의 이제 성능, 이제 가속 성능을 평가할 때 우리가 재원상 보는 그런 수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마력이다 그러면 에이 뭐 200마력 뭐 됐다, 그럼 뭐 차도 아니지 뭐 나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50마력이더라도 변속기와 구동계, 그러니까 구동 방식에 따라서 300마력에 넘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300마력이라도 뭐 이제 구동 방식과 변속기 조합이 엉터리라고 하면 150마력 이 정도의 이제 그런 퍼포먼스밖에 이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캐딜락 CT5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8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이제 가속할 때 이제 보시면 보셨겠지만 그 속도 기준으로 보면 160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부처예요. 그리고 한계 엔진 이제 레드존까지 쓰지 않습니다. 중간에 빡빡빡 기어 변속을 해버리니까 아예 초고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아쉬울 수. 이제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이제 후륜 구동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앞으로 막 쏴주는 그런 형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요. 후륜 구동 차들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 아무래도 그 사륜 구동보다 좀 흐트러지는 이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구동 방식의 이제 바퀴 굴림 방식의 이제 차이기 때문에. 하지만 CT5 같은 경우는 물론 사륜 구동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약간 좀 그 고속에서 불안감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있지만, 그렇지만 이 동급의 같은 구동 방식을 쓰는 다른 차종과 이제 비교했을 때는 고속에서 그런 불안감이 크진 않다. 이 후륜 구동의 그 짜릿함, 살짝 그 짜릿함을 이 캐딜락 CT5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떤 차들 같은 경우는 좀 무섭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무서울만 할 때 약간 좀 안정감을 잡아주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아 참, 제가 이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고 이 쉐보레 차들은 이 퍼포먼스, 이 특유의 운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지에 제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특히 이 차의 이제 연비에 대해서 꼭 칭찬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오면서 이제 보여드렸지만, 왔을 때 이제 처음에 왔을 때 13.4가 나왔어요. 이제 서천에 목적지 도착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제가 미친 듯이 국도에서 밟고 지지고 비비고 멈췄다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서 35.4km를 지금 주행했을 때 평균 연비가 8.9예요. 평균 연비가 8.9.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달렸으면 웬만한 이제 중형 세단 같은 경우는 뭐 7.5에서 8 정도가 나올 텐데 지금 8.9가 나왔어요. 진짜 8.9가 나왔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막 노멀 모드로 바꾸고 지금처럼 막 제로백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35.9km 왔는데도 이 차의 연비가 8.9나 나왔다고 하는 거는, 야 진짜 이거 연비 효율성 정말 뛰어나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캐딜락 CT5 제가 이제 장거리 이제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 패밀리카로서 느꼈던 그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 다음 시간은 정말 이 캐딜락 CT5를 비롯해서 수입차를, 고급류를 넣어야 되는 수입차를 지방에서, 시골에서 탈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주유소와 서비스 센터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캐딜락 시골에서 살만한가 영상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무진이었습니다.